KF-21 보람의 사업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KF-21 도입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방산이 축적해온 신뢰와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주목받으면서 KF-21 역시 차세대 수출 주력 기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우선 중동 시장은 세계 전투기 시장 가운데서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중동 국가들은 고성능 전투기를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최신 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기체 성능만이 아니라 기술 협력과 현지 산업 육성, 후속 지원 능력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한국 방산은 중동 시장에서 꾸준히 입지를 넓혀왔는데요. 자주포와 지대공 무기, 각종 유도무기 수출 성과가 이어지면서 한국 장비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약속한 일정에 맞춰 장비를 공급하고 후속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왔다는 점은 상당한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KF-21 역시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중동 시장 진출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죠. 동남아시아 시장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수의 국가들이 노후 전투기 교체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갖춘 기종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유지비와 운용 효율성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KF-21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운용 비용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경험은 동남아 시장 공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공동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항공기술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이미 FA-50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KF-21도 후속 수출 기종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산 A사 레이더인데요. A사 레이더는 현대 전투기의 핵심 장비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전자전 환경에서도 높은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과거에는 이러한 핵심 장비를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했지만 현재는 국내 기술진이 국산 A사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국산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핵심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성능 개량과 수출 협상 과정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업체의 승인 절차나 기술 제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되죠. 좋은 사례로는 FA-50 수출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FA-50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에 수출하면서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사업에서는 빠른 인도와 적극적인 후속 지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신뢰는 향후 KF-21 수출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이죠. 반면 해외에서는 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미국 F-35는 뛰어난 성능을 갖췄지만 높은 가격과 유지비 부담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도입 규모를 조정하거나 사업 일정을 재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첨단 전투기일수록 획득 비용과 운용 비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KF-21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무장 연동 능력과 엔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장거리 공대지 무기인 천룡 미사일과의 연동은 KF-21의 작전 수행 범위를 크게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룡 미사일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순항 미사일인데요. 적 방공망 밖에서 주요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KF-21과 천룡 미사일의 연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공군은 보다 안전한 거리에서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되죠. 이는 단순히 무장이 하나 추가되는 수준의 변화가 아닌데요. 전투기와 국산 유도무기를 통합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해외 무장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전 상황에 맞춰 다양한 무장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확보하게 되죠. 엔진 국산화 전망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KF-21에는 해외 제작 엔진이 적용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엔진 분야에서도 국내 기술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개발 난도가 매우 높은 분야로 꼽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춘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죠. 그럼에도 국내 산업계와 연구기관은 관련 핵심 기술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재 기술과 고온 부품 기술, 터빈 기술 분야에서도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자 엔진 개발 역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만약 엔진 국산화가 현실화된다면 KF-21 수출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외 공급망 변화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수출 협상 과정에서도 보다 높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 기술 자립은 장기적인 방산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죠. KF-21과 국산 A사 레이더, 천룡 미사일, 그리고 향후 엔진 기술 발전은 K방산 수출 확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최근 K방산은 전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주포와 전차, 경공격기, 유도무기 수출이 이어지면서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실제로 한국 방산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협력과 후속 지원, 교육 훈련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F-21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K방산의 새로운 대표 기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죠. 반면 해외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유럽의 일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은 참여국 간 요구 성능 조정과 예산 문제로 인해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첨단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안정적인 사업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KF-21 역시 앞으로 추가적인 시험과 성능 개량, 수출 협상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하지만 국산 핵심 장비 확대와 무장 통합, 그리고 수출 기반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이를 수출 시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은데요. 대한민국이 그 대열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항공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죠. KF-21 보람의 사업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산 엔진 개발 필요성입니다. 현재 KF-21에는 해외 제작 엔진이 적용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술 자립을 위해 독자 엔진 개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전투기 엔진은 항공산업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발 난도가 높은 분야인데요. 초고온과 초고압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높은 추력과 긴 수명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연료 효율과 정비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춘 국가는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만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요. 국가 차원의 항공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면 해외 공급망 변화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수출 협상 과정에서도 보다 높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엔진 수출 허가 문제로 인해 전투기 수출이 지연되거나 제한된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첨단 무기일수록 핵심 부품 공급국의 정책 변화가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엔진 국산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죠. 현재 국내 산업계와 연구기관은 고온 소재와 터빈 기술, 정밀 가공 기술 등 엔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는데요. 당장 완전한 독자 엔진 개발이 쉽지는 않겠지만 관련 기술 기반이 차근차근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가 내부 무장창 적용 가능성인데요. 현재 양산형 KF-21은 외부 장착 방식으로 무장을 운용하지만 향후 개량형에서는 내부 무장창 적용이 검토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은 무장을 기체 내부에 탑재하는 방식인데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데 상당히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내부 무장창을 적용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닌데요. 기체 구조를 변경해야 하고 무장 분리 시험과 냉각, 정비 문제까지 새롭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만큼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내부무장창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미래 전장 환경 때문인데요. 최신 방공망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저피탐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KF-21 개량 과정에서도 내부무장창은 중요한 연구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죠. 좋은 사례로는 국산 A사 레이더 개발을 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핵심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국내 기술진은 꾸준한 연구를 통해 실제 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와 기술 축적이 결국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엔진 기술과 내부무장창 관련 기술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반면 해외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개발 목표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된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미국의 차세대 무기 개발 사업 가운데 일부는 기술적 난도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일정 조정과 비용 증가를 겪기도 했습니다. 첨단 기술 개발에서는 목표 설정과 단계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KF-21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블록3 개량 가능성과 완전 스텔스형 전망인데요. 현재 개발되고 있는 블록1과 블록2가 실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블록3은 보다 진화된 성능을 갖춘 형상이 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3에서는 저피탐 성능 강화와 각종 항공전자 장비 성능 향상, 무장 운용 능력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형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전장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개량이 추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KF-21EX인데요. 이는 기존 KF-21을 기반으로 성능을 한층 끌어올린 확장형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무장창과 보다 향상된 저피탐 설계, 차세대 장비 적용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개념 연구 단계에 가까운 만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죠. 완전 스텔스형 전망 역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스텔스 설계는 단순히 기체 외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재와 구조, 냉각 기술, 무장 탑재 방식까지 모두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완전 스텔스형 전투기 개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 때문인데요. 국산 A사 레이더와 각종 항공전자 장비, 복합 소재 기술, 전투기 개발 경험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KF-21 사업 자체가 국내 항공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특히 KF-21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설계 경험과 시험평가 데이터는 향후 개량형 개발의 중요한 자산이 될 전망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처음부터 완벽한 전투기를 만든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첨단 전투기들은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현재의 모습에 도달했는데요. KF-21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발전할 가능성이 크죠. 좋은 사례로는 미국 F-15를 들 수 있는데요. 초기형과 최신 개량형은 사실상 다른 기체라고 할 정도로 성능 차이가 큽니다. 지속적인 개량과 장비 개선을 통해 오랜 기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KF-21 역시 장기적인 개량을 통해 전혀 새로운 수준의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반면 해외에서는 지나친 개발 목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는데요. 미국 F-35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요구 성능을 동시에 반영하려다 개발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를 겪었습니다. 유럽의 일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역시 참여국 간 요구사항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첨단 전투기 개발에서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단계적인 성능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 역시 앞으로 수많은 기술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독자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 단계까지 진입한 경험 자체가 이미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와 내부무장창, 블록3 개량, 완전 스텔스형 연구와 같은 다음 단계의 목표가 거론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내 항공산업의 수준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주는데요. 세계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미래 개량형까지 구상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KF-21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죠. KF-21 보람의 사업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 한 기종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이 전투기 개발과 시험, 양산, 그리고 실제 운용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직접 설계하고 시험 비행을 수행한 뒤 양산에 들어가고 다시 이를 공군이 실전 운용하는 단계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은데요. 대한민국이 이제 그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국산 A사 레이더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A사 레이더는 현대 전투기의 핵심 장비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탐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과거에는 이 같은 첨단 장비를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국내 기술진은 장기간의 연구 개발 끝에 국산 A사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 하나를 국산화했다는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닌데요. 핵심 장비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게 되면서 향후 성능 개량과 후속 개발 과정에서도 훨씬 높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승인 절차나 기술 이전 제한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KF-21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죠. 국내 항전 장비 개발 성과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투기는 레이더만으로 운용되는 장비가 아닙니다. 임무 컴퓨터와 적외선 탐지 장비, 전자전 장비, 각종 항법 장비와 조종석 표시 장치 등 수많은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요. 최근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핵심 장비 개발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요 항공전자 장비 상당수를 해외에서 도입해야 했는데요. 현재는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다양한 핵심 장비 개발에 참여하면서 기술 자립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에 그치지 않는데요. 필요할 경우 국내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성능 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죠. 독자 소프트웨어 개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현대 전투기는 사실상 하늘을 나는 첨단 컴퓨터라고 불릴 정도로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습니다. 기체 제어와 센서 융합, 무장 운용, 전술 정보 처리 과정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요.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독자 소프트웨어를 확보하면 공군의 작전 환경 변화에 맞춰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하는 작업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요. 해외 업체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개량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운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될 것으로 보이죠. 좋은 사례로는 FA-50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FA-50 개발 과정에서도 국내 기술진이 상당수 항공전자 장비와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KF-21 사업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첨단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도 독자 기술 비중을 높일 수 있게 됐죠. 반면 해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으로 사업 전체가 영향을 받은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미국 F-35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복잡한 소프트웨어 통합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개발 일정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첨단 전투기 개발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KF-21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형 무장 통합과 국내 공급망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해외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무장과 장비 선택 과정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면서 우리 군이 원하는 무장과 장비를 보다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형 무장 통합인데요. KF-21은 향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유도무기,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국산 무장을 함께 운용할 수 있게 되면 작전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의존도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는 전시 상황에서 안정적인 무장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죠. 특히 국산 무장과 독자 소프트웨어를 연계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강점인데요. 해외 업체의 기술 이전 제한이나 승인 절차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새로운 무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개량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죠. 국내 공급망 확대 역시 KF-21 사업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현재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은 구조물과 전자장비, 각종 부품 생산에 참여하면서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 전체를 성장시키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죠. 특히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은 향후 양산 확대와 수출 추진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 공급망 변화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긴급한 성능 개량이나 후속 지원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대한민국이 전투기 개발과 시험, 양산, 운용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사실과 연결되는데요. 세계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실제 전력으로 운용하는 국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더구나 개발 과정에서 핵심 장비와 항공전자 장비, 소프트웨어, 무장 통합 능력까지 확보한 사례는 더욱 드물다고 할 수 있죠. 좋은 사례로는 KF-21의 시험 비행 과정을 들 수 있는데요. 국내 시험 조종사와 기술진이 직접 수많은 시험 비행을 수행하면서 각종 데이터를 축적했고 이를 다시 양산과 운용 단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시험, 생산, 운용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항공산업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반면 해외에서는 공급망 문제로 생산 일정이 영향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유럽의 일부 항공기 사업에서는 부품 수급 차질과 공급망 불안으로 생산 일정이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첨단 전투기 사업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앞으로도 추가적인 성능 개량과 기술 축적은 계속 필요할 텐데요. 하지만 국산 A사 레이더와 국내 항전 장비, 독자 소프트웨어, 한국형 무장 통합, 그리고 확대되는 국내 공급망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며 양산과 운용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그 반열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분명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